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울진과 경주 등을 제외하고는 비는 대부분 그쳤고 오늘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늘 오후까지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내일까지는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는 기온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20도 초반의 기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매 입고 나가시면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태풍 말라카스가 북상하면서 특보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흐린 가운데 울진과 경주 등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경주 22도, 포항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다가 점차 구름의 양은 줄어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하고는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중부 전 해상에서는 최고 4m로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8일째, 경주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복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한옥들의 피해가 크고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도심지에 위치한 한옥 보존지구. 5집 건너 한 집골로 기와가 무너져 군데군데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놓았습니다. 천막마저 없는 한옥들은 천장 곳곳에 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새고 불안하고 겁나고 있잖아요. 또 흔들려갖고 또 어떤 그 지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정부의 지원으로 지어진 40개 지구의 한옥들이 지진의 직격탄을 맞아 2천여 건의 한옥 기와 지붕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붕이 기울어진 한옥의 특성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자 기와가 쉽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집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가 이거를 과연 계속 지을 수 있을지 정말 참 무섭고. 숙박업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수학 여행 취소를 포함해 숙박업소 해약률은 65%에 달하고 관광객은 60%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전에는 10통 왔다고 하면은 지진 이후로 이제 현재는 이제 한두 통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이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문화재청은 다보탑과 첨성대, 불국사 대웅전 등 60건의 문화재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간담회를 갖고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한 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5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6시 현재까지 경주 지역에는 373회의 여진이 발생해 하루 전보다 20여 회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경주 강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의 56.1%에 대해 응급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조치 실적은 조치 대상 5,800여 곳 가운데 3,200여 곳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사유시설은 2,900여 곳,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은 3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의 연 인원 6,400여 명이 지난 7일간 응급 복구 작업에 투입됐고
특별교부세로 경주시에 24억 원, 경북 27억 원, 울산 7억 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경주 지역 청소년 수련 시설 8곳과 학교 등 지진 영향을 받은 다중이용시설 10곳도 안전 점검할 방침입니다. 며칠 전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무엇보다 큰 지진을 겪다 보니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했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진을 체험하는 시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입니다. 추석 연휴의 끝자락, 평소 같으면 한가할 시간에 가족 단위 체험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12일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소방대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경주 지진보다 강도가 높은 규모 6.0의 지진을 실내에서 체험하는 상황. 두꺼비 집이 우리 집에 여기 있습니다. 두꺼비 집 와서 엄마는 전원 스위치를 내려줍니다. 아시겠죠? 소방대원의 설명에 이어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가족들이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먼저 가스 끄고 그거 가스 밸브 잠그고 불 끄고 문 열고 머리 보호하고 식탁 밑이나 그런 곳에 있어야 될 거예요. 실외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하는 상황을 경험하며 지진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낍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당황하기 쉬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숨어 있다가 지진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빈 공터나 넓은 학교가 좋겠고요. 미리 겪어보고 대처법을 익힐 수 있다 보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지진 나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래도 애들한테 한 번 더 이런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한번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대처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강진으로 인한 국내 25개 원자로와 방패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의 지진 감시 설비의 건전성과 주요 설비와 구조물 등에 대한 지진 영향을 정밀 점검 중에 있으며 지진 발생 이후 한수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특히 수동 정지한 월성원전 4개 원자로는 정밀 점검 결과 구조물, 개통 기기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 및 방패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내진 성능과 방제 대책 등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13년째를 맞으면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축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는 단연 국제불빛축제입니다. 아름다운 불꽃이 영일만 하늘을 수놓으며 올해는 187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서울도 가보고 이제 부산도 가보고 이제 여기도 와봤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루에 10만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축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에 수십만의 관객이 운집하는 일회성 축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교통체증과 바가지 요금 등으로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오히려 외지 관광객의 포항 재방문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불꽃축제처럼 축제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리고 17억 원의 포항 불빛축제 예산을 쪼개 2달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꽃을 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우리 도시도 오스트리아의 살츠부르크에서 하고 있는 그 드론을 이용한 그런 불빛 쇼처럼 뭔가 혁신적이고 신선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통신사와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람객의 숫자와 지역, 성별, 연령대를 파악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단순 관람형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또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불꽃쇼는 포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비슷한 축제를 열면서 포항만의 대표 축제라는 이미지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나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와는 차별화되는 포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 콘텐츠 분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북 콘텐츠 코리아 앱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이디어 열전 리그, 5년 미만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융합 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확산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4가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에게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경북의 특화 산업인 6차 산업의 브랜드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농촌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도청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예천군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안동, 문경 등 인접 도시의 인구 감소폭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서 처음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초반에 부진하던 입주율도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병의원, 학원, 마트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신도시 인구가 부족한 편입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형성이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도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아파트, 특히 예천 쪽 전입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서 입주 8달 만인 지난주 2,000명을 넘었습니다. 전출 지역별로는 3분의 1인 700여 명이 안동에서 이사를 왔고 대구 24%, 예천이 13%, 영주, 문경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유치원생을 이제 가진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3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를 반영하듯 예천군의 총 인구도 올해 들어 8월까지 벌써 1,3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안동이 1,300명, 문경이 1,000명, 영주가 500명이나 인구가 줄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물량의 3배인 3,700세대 신도시 입주가 예정된 만큼 인접 시군의 인구 변화에 또 한 번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음으로 발생한 비용이 연간 6조 원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과음으로 발생한 질병과 중독, 자살 관련 비용은 6조 1,761억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과음에 따른 질병 비용이 4조 6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1조 1천여억 원, 중독 3천여억 원 등의 순입니다. 보고서에서 과음의 기준은 남성의 경우 한 번에 소주 7잔, 여성은 5잔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만 65살 이상의 노인들은 다음 달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네 지정 병의원이나 보건지소 등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지정 병의원을 지정하고 만 65살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나섭니다. 접종을 받을 노인들은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갖고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으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대학 안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일제 위생점검합니다. 주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했거나 보관하는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냉동, 냉장 제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시내 대학 17곳의 집단급식소 73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0%에 가까운 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늘 오후까지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내일까지는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는 기온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20도 초반의 기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매 입고 나가시면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태풍 말라카스가 북상하면서 특보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흐린 가운데 울진과 경주 등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경주 22도, 포항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다가 점차 구름의 양은 줄어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하고는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는 최고 4m로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